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기업 ARM을 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그래픽, GPU, 또 인공지능의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반도체 선두 기업이죠. 또 GPU와 중앙처리장치인 CPU를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장치용 컴퓨팅, 그리고 자율 로봇 기술과 드론 및 자동차까지 구동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또 영업이익률은 약 32%, 순이익률도 30%로 아주 튼튼한 기업이죠. 거기다가 배당은 작지만 연 배당률이 0.27%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ARM은 영국 런던 북쪽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영국의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연 매출은 2조 원으로 애플이 약 300조 원, 삼성전자가 240조 원에 비하면 작은 회사지만 만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ARM은 1990년에 설립되어 각종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인 CPU 개발부터 시작하여 저전력 CPU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각종 휴대폰 등 모바일 제품에 널리 쓰이고 있는 부품이죠.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신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여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고 로열티를 받는 지식 집약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애플이 아이폰 출시 당시에 발열이 적은 저전력이 요구되었는데 이때 ARM이 독보적인 기술로 애플과 합작을 했었습니다. 현재 ARM의 설계를 사용하는 업체는 삼성전자, 애플, 퀄컴, 화웨이 등 모바일 통신업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약 1000여 개 업체가 ARM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약 95% 정도를 ARM의 설계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에 미중 갈등 속에 ARM이 중국의 화웨이와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자 화웨이가 깜짝 놀라서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죠. 결국 ARM에서 화웨이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ARM의 위력을 전 세계 전자업계에서 실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5년간의 그 자료인데요. investing.com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16년도에 약 24달러이던 것이 현재 424달러로 1760%로 아주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연평균으로 산정을 하면 1년에 약 350% 정도 오르는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것이죠. 지난 1년간 매출 총이익은 63%, 또 영업이익률이 29%, 또 순이익률 28%, 투자 수익률은 약 19%로 코로나 위기에도 아주 튼튼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 26일이죠. 한 일주일 좀 지났네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 애플이 AR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인수를 시도할 경우에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이나 구글 등 경쟁사들이 애플의 ARM 인수 시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독점 규제 당국이 애플의 인수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ARM은 지난달 자료가 보도될 당시에 애플의 인수 가능성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수 가격이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천문학적인 몸값 때문에 역시 인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애초에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할 당시에도 몸값 거품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ARM이 독점력을 가진 회사이긴 하지만 매출액은 약 1, 2조 원 정도, 또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품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ARM은 2016년 7월 18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32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때 인수 가격이 320억 달러는 일본 업체의 인수합병으로는 아주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ARM이 연매출 2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니까 소프트뱅크가 정말 통 큰 결정을 했던 것이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본 것이라며 20년 안에
ARM이 설계한 제품이 1조 개 이상 사용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금년 1분기 소프트뱅크는 16조 5천억 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앞날이 전망이 아주 어두운 상태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씩 전 세계 벤처기업에 투자해온 손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이처럼 다급해진 소프트뱅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튼튼한 기업인 ARM 매각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1년간 보유자산의 약 51조 원가량을 매각해서 부채 절감과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ARM 매각 검토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미국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업체 엔비디아에 판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죠. 또 ARM 매각 소식은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에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로열티도 로열티지만 혹시 ARM 인수업체가 작년에 화웨이 사건처럼 반도체 설계도 독점 사용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 협상은 엔비디아가 먼저 소프트뱅크에 접촉해서 시작된 매각 협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개월간 진행됐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통신은 양사가 향후 몇 주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RM 인수를 놓고 소프트뱅크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유일한 회사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또 위워크 등 스타트업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 회장은 ARM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매각에 나선 것으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2016년 ARM을 인수할 당시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싸게 샀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ARM의 설계도가 스마트폰의 영역을 넘어서 사물인터넷, IoT에 쓰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IoT 분야 발전이 생각보다 느려지면서 ARM은 3년째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ARM 매출은 18억 3,100만 달러였는데 2019년 매출이 18억 9,800만 달러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ARM 지분은 소프트뱅크가 약 75%, 또 나머지 25%는 자회사인 비전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예상 가격은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할 당시 금액과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원래 당초에는 CPU에서 GPU 그래픽 칩셋으로 방향을 전환한 기업이죠. 이 분야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장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현재 무려 약 73%이니까 이 시장의 경쟁력이 대단한 것이죠. 이 시장에서 AMD와 또 인텔을 경쟁사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ARM 인수작전은 엔비디아의 현금 고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75%는 현재 매수 가격이 2016년과 비슷하다고 해도 약 320억 달러인데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22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지수이죠. 지난해 매출의 87%를 차지했던 GPU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겠다는 것이 이번 ARM 인수의 핵심 지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AR, 또 VR, IoT, SOT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배출원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난관을 뚫고 과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엔비디아는 차량용 반도체에 힘을 쏟는 상황이어서 기초기술 확보를 위해서 ARM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엔비디아에 투자해도 될까요?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지난 1년간 상승률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왜 삼성전자와 비교하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1등 주식이기도 하지만 모바일 기기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엔비디아는 코로나 사태로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파란색이 엔비디아 곡선이고 이 보라색 선이 삼성전자 곡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는 약 79%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는 약 4.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동학개미들이 투자한 시점이 3월 코로나 확대 시점이어서 3월 19일 이때가 되겠죠. 3월 19일 42,3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적시에 매수를 했다면 약 26% 정도의 상승을 했겠네요. 어쨌든 금년 1월 2일 삼성전자는 55,200원이었습니다. 오늘 57,000원이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1월 2일 239달러이던 것이 현재 424달러로 큰 상승을 한 것이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자료에서도 봤듯이 매출, 순이익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 또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 개인 주주들 몫이 되겠지요.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신속한 판단력과 또 결단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